부모님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지 유언 한마디에 형제들은 원소가 되었다가 형제가 되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마저 물려줄 유산이 많아야 자식들한테 효도받지,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은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다린다는 태극기 정당의 행태가 그런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두 형제가 한 어머니를 모시다가 어머니가 물려줄 유산에 눈이 멀어 한쪽이 다른 형제를 배신하고 뛰쳐나가 자기한테 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유산 제게 주십시오. 제가 아주 좋은 데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한 자식치고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열이면 열, 전부 사업한다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고 다시 집구석에 들어와 돈 내놓으라고 늙은 부모를 두들겨 팹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유산을 물려주시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동생한테 물려주십시오. 동생은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동생 또한 아닙니다. 형한테 물려주십시오. 형은 딸린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의좋은 형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저 새끼한테는 주지 마세요 라며 싸우고 온 동네방네 집안 얘기를 떠버리고 다닙니다. 부모님을 위하는 효도입니까? 물려받을 유산을 생각해 참고 효도하는 척 하는 겁니까? 만일 부모님이 형제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전 재산을 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부받은 단체에 찾아가 그거 사실은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기로 했던 유산인데 당신들한테 잘못 간 거다 돌려달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나라가 문재인 공산주의 세력에게 난자당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구국의 메시지를 내신다면 그것이 네 거냐 내 거냐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우 원론적인 메시지를 낸다고 했을 때 최소한 문재인 세력을 막고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 사태를 극복하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죠. 전염병 또한 문재인이 퍼뜨리는 전염병이므로 문재인과 전염병을 분리하기보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으로 일원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개헌으로 인한 국가 변혁을 우려해 개헌 반대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개헌 세력이 곧 탄핵 보수 세력이니 개헌에 대한 반대는 탄핵 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메시지를 더 빨리 낚아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지 메시지에 대한 성명을 빨리 낸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네들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메시지를 따를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당의 외연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구국의 메시지를 낸다고 했을 때 특정 정당만 따를 수 있는 메시지를 내시겠습니까? 사탄파 세력들을 제외하고 최소한 태극기를 드는 세력이 결집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 있는 메시지를 내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 특정 정치인이 이용해 먹기 좋은 메시지를 내시진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메시지당이 비판받는 이유가 기존의 우리공화당에게 외연 확장 못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선거 앞두고는 오히려 자기들이 외연은 대폭 줄이고 오로지 박근혜라는 인물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근혜 메시지당에 누가 넘어왔습니까? 현역 의원 어느 누구 하나라도 넘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공화당과 비교해 도대체 무엇이 더 낫다는 것입니까? 메시지 받기 전에 성적으로 승부해야지 메시지 받고 그 메시지로 현역 의원들이 넘어온다면 그것은 정당한 승부가 아니지요. 그것은 메시지를 자기들 거라고 가로채는 것 아닙니까? 남이 뿌려놓은 논밭에 수확할 때쯤 나타나 곡식만 가로채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대통령의 메시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작년 10월경 대통령이 지금 우리공화당 체제로는 총선이 힘들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의 출처를 보면 단지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라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것 같은 내용은 항상 그 출처가 정치권 핵심 관계자와 같은 매우 불분명한 주체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소문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본인의 바람이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도 말하기를 안 그래도 여러 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내게 물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자가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공화당이 박근혜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말입니까? 우리공화당은 여전히 탄핵이라는 사건에 대해 그 부당성을 외치고 있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박근혜 메시지당이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메시지가 자신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메시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컨대 탄핵 무효 세력은 하나로 뭉쳐라 라고 한다면 당 없애고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이행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여 소화하기 좋도록 뜻을 왜곡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박근혜 뜻을 따르는 박근혜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매우 원론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최소한 태극기 세력은 그 뜻을 받들어 뭉치자고 할 텐데 자기들만 그 뜻을 이행할 수 있다며 독자 노선으로 간다면 선거 후보는 누구를 내보낼 것입니까? 메시지 이후에 넘어오는 현역 의원들을 다 받는다면 그것은 저쪽 잡탕 정당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사라지면 또 배신하고 나가겠지요. 결국은 같은 노선인 사람들은 뭉쳐야 하는데 중간에 정치 브로커 같은 인간들이 지지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과 같이 정의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공화당 보고 자꾸 반박근혜 연대를 한다고 하는데 반박근혜 연대해서 우리 공화당한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외연 확장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연대마저 반박근혜 연대라고 비난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무능하다며 비난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주시진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메시지를 주실 것이며 그 뜻은 우리가 여지껏 투쟁해온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지가 마치 자기들 것인 마냥 다른 형제들 짓누르고 자기만 받아먹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 때 내팽개치는 일이 없으려면 말입니다.